올해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광노성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54년이 지났는데요. 네. 54년 동안 한 해도 흑자 낸 적이 없고요. 예. 심지어는 300억 달러 정도까지로 올라간 적이 있고 평균 200억 달러 수준에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올해 이렇게 본 거 보니까 굉장히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축소균형보다는 사실 확대하면서 이게 균형이 잡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축소균형 쪽이라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폭은 줄었지만 뜯어보면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 장비나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기반은 옛날 마산 수출 자유구역이라고 이제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라고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제조업을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기업이 일본 기업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것은 주로 일본 시스템으로 제조에 집중해서 그 당시만 해도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으니까 그 시스템을 이어온 게 요제까지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술은 도시바에서 들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업의 기반,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도입하고 제조만 집중한 이런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제조업의 그 구조와 틀이 일본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 입장에선 이를 직접 만드는 것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효율적인 이런 구조가 좀 정착됐다. 이런 판단으로도 보여지는데 좀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시초에 제조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제조업국가로 갈 때, 산업국가로 갈 때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완성품 제조에 집중을 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은 수입 의존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품 소재 같은 경우가 그럼 왜 우리 그때부터 만들지 수입 의존을 했냐? 그런 기술력도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엄청 작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조업 발전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생산 자체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으로부터 이 수입 구조가 정착이 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이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반도체의 부품, 장비, 또 의류나 이 주류 같은 주요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의 경우는 사실은 업황부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내려간 업황부진이 올해까지 계속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나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의류나 주류, 자동차 같은 내구 소비재 또는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영향이 컸어요. 지난 7월에 수출 규제 조치가 내리고 국내 이제 일본 수입 브랜드 1위였던 아사히 생 있죠. 맥주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겨우 700만 원어치만 수입해서 99.9%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0.1%만 수입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고 이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행업, 항공업 그래서 일본행 많이 노선이 많이 취소가 됐죠. 여행력도 뭐 거의 30% 40%가 죽어서 저 규슈 같은 데는 뭐 아주 난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비재 같은 경우는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불매 운동의 힘이 소비재 수입의 큰 폭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현실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자 구조가 올해만 좀 특수했고 만성적인 이 구조적인 이 틀이 단기간에 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에 계속 의존하는 구조인 한 적자 구조가 바뀐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상품 수요가 이제 주로 그러면 무역 수지를 확대 균형해서 맞추면 되는데 예. 한국 상품 수요는 김치, 막걸리, 김, 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비재가 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자국 상품에 대해서 TV니 무슨 가전제품 이 자부심이 크고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구조, 수요 구조가 예. 일본 수요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유통망을 뚫어서 일본 뭐 대전법이니 아주 복잡한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뚫어서 다시 개척을 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자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네. 이런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메꾼다, 바꾼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년 적자인 이 대일 무역 구조를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소식이 최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이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건데요. 이로써 제한적이나마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이 모두 허가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사실 이 불화수소 말이죠. 그간 일본 정부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 개선이란 명분으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품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스 형태의 기체 불화수소죠. 요거는 이제 8월에 수출 허가를 한번 내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불화수소, 우리가 이제 액체 불화수소 시스템에 최적화된 그 제조 설비를 갖고 있거든요. 또 보관이 용이하다고 하고 이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FPI라고 그러는 것, 예. 각각 8월, 9월에 첫 허가를 내준 바가 있는데 액체로 불화수소를 허용해 준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래서일까요? 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된 배경, 좀 최근의 한일 관계, 지소미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 우리가 WTO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수출 예. 규제는 이건 차별적 행동이다. 그래서 물량 규제에 대한 제한이다. 네네. 이런 걸로 이제 제소를 했는데 요 2차 협의가 내일 모레 진행이 돼서 지금 대표단이 출국한 상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2차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패널 설치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1심에 해당되거든요. 예. 패널 설치 요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대응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 단기적인 이유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게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보를 이유로 한 것을 풀면 지소미아 철회의 명분 자체를 이제 희석시키는 그런 요구가 돼서 정치적인 의미도 이런 명분 제거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점이 아주 그 시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WTO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본이 이번에 7월달에 규제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실제로 규제 조치를 내릴 때 보면 아주 교묘합니다. 소위 말해서 새로운 카테고리인 B 그룹을 만들어서 예. B 그룹의 경우에는 우대 리스트에서 제거는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국내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절차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차별적 조치가 아닌 것 형태로 이제 이거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실제로 해줬지 않아요. 액체 수소 안보용인데 네. 라고 하면서 내준 것으로 보면 상당히 계산된 전략적 조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이 일본 자국 내 수출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향도 좀 줬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수출을 규제를 하면 자국 기업 거를 수출을 하니까 예. 외국 수요를 차단하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수요가 전체 수요의 60%가 전 세계 수요의 60%가 한국 수요거든요. 예.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게 이제 그 외에도 국내 기업이 동남아 공장을 통해서 우회 수입을 사실 하고 있어서 해결도 하고 있었고 예. 국내 기업은 타결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우회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었고 예. 결국 무역 전환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업, 항공업, 자동차, 주류 등 이런 것 같은 소비재 수출에는 엄청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안보를 이유로 걸어서 예. 일본 측면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긴 사실일 겁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일 무역 환경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대일 무역 환경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일본과의 무역 환경은 이제까지 굉장히 순조로웠었어요. 한일 역사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이슈, 무슨 위안부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통상은 안 건드렸었는데 네. 이번 7월이 처음으로 안보를 이유로 했지만 사실 정치적인 요소를 통상에 개입시킨 첫 번째 사례니까 이게 전례가 돼서 예. 앞으로 이거 계속 컨트롤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 예. 언제든지 무역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전례를 만들지 않는 게 최고인데 예. 어차피 만들어져서 이게 전례가 되면 언제든지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정치가 이 무역 통상에 그렇습니다. 개입된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쁜 예. 선례가 예.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적의 첫 사례로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흐르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이 수입선 다변화 전략, 또 소재 국산화 등은 향후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우리나라가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초반기 제조업 초창기에는 국내 수요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소재 부품 같은 거는 의존해도 돼요. 그러나 반도체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60%가 한국산 수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우리 기업이 이제 수요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시장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지금에는 소재나 부품 장비에 국산화를 추진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예. 경제적인 타당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 풀어졌다고 거기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건 하면서 풀어준 건 이제 그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우리 산업계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한일 양자 협의 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양자 협의가 서로들 주장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의 안보를 이유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 네. 그다음에 새로운 조치 내린 것도 우대 조치에서 제외를 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 예. 우리는 이것은 실제로 보자냐 해도 우리 재고가 소진되면 바로 이제 생산에 차질을 가는 건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의 차트는 수출 물량 규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주장은 WTO에서 3심 끝까지 가지 않는 한 사실 평행선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정치가 개입되거나 안보라는 이슈가 되면 이 안보라는 이슈는 소위 말해서 소버린티 이슈잖아요. 예. 해결되기 어려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입니다.